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와 같이 사업계획서 작성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이유, 기본 요소, 작성 원칙과 파트별 작성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먼저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이유, 뭐가 있었을까요? 사업계획서는 경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사업 경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임과 동시에 최종적 목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투자자나 기관의 설명, 어필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잘 쓰여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역량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어떤 사업 아이템인지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하여 얘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고요. 또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어떤 시장에서 누구에게 팔 건지, 타겟층이 누구인지, 수요가 있는지 등을 얘기해주는 시장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얼마의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또는 얼마가 필요한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쓴 사업계획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작성 원칙은 누가 봐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라. 우리 아이디어가 기술이 다른 것들과 차별되는 독창적인 특징을 부각시켜라. 부모님, 할머니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서술 내용을 단순화하여 작성해라. 그리고 문체와 시각적인 자료를 통일화시켜서 일관성이 보이게 해라. 마지막으로 뒷받침해주는 데이터는 무조건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해라.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라고 하였죠? 먼저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으로 요소들을 잘 갖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그것을 기준으로 핵심만을 뽑아 감추려가지고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만들어라 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계획서까지 준비가 되었으니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요 사업들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사업들 중 알짜배기 사업들만 가져왔으니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나한테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저는 창업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을 시작할 때 얼마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할까 하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1,000만 원? 2천만 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9년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한 자료에 따르면 보통 평균적으로 2억 9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자금들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확보한 자기 자금이 가장 많았고요. 대출이나 개인 차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세 가지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조달한 자기 자금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거의 3억에 달하는 금액이 창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하다니 실제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로 자금 확보를 꼽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부모님이 재벌도 아니고 열심히 조금씩 모아서 나는 언제 창업을 할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업정책, 지원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람인 사이트에서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고작 2.4%밖에 안 돼요. 심지어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매년 몇 천억에 가까운 지원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작 수혜 대상인 청년들은 모른다는 거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정책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모르고 지나친다니. 특히 창업 자금들은 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자금의 종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창업 시기별로 어떤 자금들이 필요하고 그 자금들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사업 시기는 보통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창업을 준비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 예비 창업 단계나 사업자 등록증을 막 낸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개발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디어와 기술을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 없도록 보호할 수 있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등록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가 구체화가 되었다면 본격적인 연구개발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이때는 실제 시제품과 같은 형태가 나와야 하겠죠. 사업 초반에 보통 자기 자금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자본금이라 할 텐데요. 자본금을 가지고 초기 아이디어 단계를 거쳐 연구개발 단계로 오게 되면 이때부터 각종 정부 출연 과제나 창업 지원 사업들의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기술이 나와 있다면 기술평가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아이디어와 연구개발 단계를 거쳐 본격 창업 초기 단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이 대거 투입되게 되는데요.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설비 또는 사무실 운영부터 인력을 채용한다면 인건비까지에 들어가는 운전자금, 제품의 성능을 보완하거나 판매를 위한 마케팅에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 단계를 극복하면 이제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서 회사 성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죠. 이 단계에서는 창업 활동을 하며 창출한 이익 잉여금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 개발 과제를 진행할 수도 있고 우리 사업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사업 확장,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해외 시장에 나간다던가 하는 추가 자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 과제들을 진행하고 특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정책기관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자금을 조달하곤 합니다. 단순히 창업을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수익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정부 지원? 정책자금? 그게 뭐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분들 지금부터 핵심 들어갑니다. 요즘 검색 사이트 참 잘 되어 있죠. 검색창에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안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도 복잡하고 사업도 많아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창업 활성화를 위해 특히 여러분과 같은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아셔야 할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K-스타트업 사이트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창업 관련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여기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메인 중앙에 많은 카테고리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더 많은 교육들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 창업교육 탭을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메인이 참 친절하게도 단계별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예비, 초기, 도약으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하면 해당 교육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신청이 가능한 교육은 이렇게 사업 신청이라는 표시도 되어 있네요. 여기서 상세 검색에 가셔가지고요. 지원 분야를 창업교육으로, 지역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저는 부산으로 해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 보시면 내가 속한 지역에서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교육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사업명 앞에 보시면 마감까지 며칠 남았는지도 알려주고 있네요. 오늘 이 수업을 마치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www.k-startup.go.kr로 접속하셔서 관심 있는 교육 찾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은 됐고요.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메인에서 사업화나 R&D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화는 보통 시제품 제작부터 마케팅 홍보 자금, 재료 구매와 같은 지원금이 있고요. R&D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메인에서 이렇게 두 가지 다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관심 있는 하나만 선택하셔서 찾아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사업 단계별로 어떤 사업들을 추천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부에서 주로 진행하는 사업화 자금 사업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이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상세 검색에 가셔서 지원 분야를 사업화로 맞추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 목록을 이렇게 쭉 다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 시점이 연말이라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네요. 정부 지원 사업들은 보통 연초인 1, 2월에 공고들이 뜨곤 합니다. K-스타트업에서 보면 제일 상단에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처럼 연초에 각 부처, 지자체별로 지원사업들을 통합하여 공고를 내곤 합니다. 통합공고에서는 지원사업 시기를 알 수가 있고요. 보통 모집은 2, 3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지원 접수는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여유를 주고요. 각 사업별로 신청 서식과 가점 사항들을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1차적으로 심사에 들어가고 1차 서류 합격자들에 대한 발표가 있고 또다시 1, 2주 정도의 여유를 주고 1차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PT 발표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준비해서 평균적으로 10에서 15분 정도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 시간을 가집니다. 2차 발표 심사가 모두 마치면 종합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고요. 합격자들만을 모아서 사전 교육이라던가 협약 설명, 우리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같은 내용들을 듣고 교육을 진행한 다음에 협약 체결을 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금 지원 사업들을 쭉 찾아보시면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지원 자금과 정책 자금으로 나뉘는데 지원 자금은 앞서 얘기해드렸던 사업화나 R&D, 지재권 확보 등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자금이고요. 이 자금들은 안 갚아도 되지만 성과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사업 실패를 받아 자금을 회수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 종료 시점까지는 실적을 꼭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책 자금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데요. 지원 사업보단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이기 때문에 매달 이자와 함께 원금까지 무조건 회수해 갑니다. 지원 사업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대출이다 보니 이자 지급일을 조금만 넘겼다 하면 바로 전체 상환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기술 보증 평가를 통해 운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 보증 기금이 있고요. 대표자 개인이나 법인 기업의 신용 평가를 통해 마찬가지로 운영이나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신용 보증 기금이 있습니다. 두 기관의 차이라 하면 기술 보증 기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사의 기술을 믿고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신용보증 기금은 기술이나 사업 아이템보다는 대표자나 회사가 돈을 잘 갚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용이 튼튼한 사람이냐를 보고 대출을 승인해 준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요, 다양한 정책자금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조금 섞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창업 등을 지원해 주는 기관인데요. 대출 금액은 한 최대 5천만 원 정도? 기금들에 비해서 대출 한도는 작지만 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 그리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나 뉴스를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저렴한 대출을 준다. 소상공인 전용 대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금리로 많이 대출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마다 있고요. 부산처럼 광역시는 구별로 있으니 나랑 제일 가까운 곳, 우리 사업장이랑 제일 가까운 곳에 방문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자금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원해주는 기관도 상당히 많은데요. 가깝게는 지자체 기관들, 우리 부산으로 치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과 같은 곳들이 있고요. 크게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곳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K-스타트업 S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업들은 올해 2020년을 기준으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만을 발췌했습니다. 사업화 지원 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예비, 초기, 창업도약 패키지들이 있고요. 이 사업들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들을 포함하여 사업화 지원 사업이 한 35개 정도 되었네요. R&D 지원 사업은 기술 개발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기술을 중점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기술의 독창성을 많이 봅니다. 특히 신기술을 통해 기존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공모들이 나오고 금액도 꽤 큰 편입니다. 그리고 사업화 지원 사업들이 1년이나 8개월 정도로 사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에 비하여 기술 개발 사업들은 2년, 많게는 5년까지 연속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도 매년 1억 원 이상 지원받을 수가 있고 그만큼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2020년엔 8개의 R&D 지원 사업들이 있었네요. 창업교육은 2020년에는 총 12개가 지원이 됐고요. 교육이 지원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문 강사진의 교육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창업사관학교와 같은 교육사업은 교육과 연계하여 사업화 자금도 일부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설, 공간, 보육 사업들은 쉽게 말해 사무실 임대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요즘 보면 위워크랑 같이 공용 사무 공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무실을 임대해주기도 하고 각 기관에 남은 여유 공간들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정 기간 동안 사무 공간을 무료로 임대해주는 사업들도 있고 아니면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있어요.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한다면 임대료로 나가는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이런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부자재로 들어가는 프린터, 전화 이런 것들도 지원이 가능하고 기관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멘토링 지원 사업은 특정 분야 전문가들에게 1대1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인데요. 컨설팅, 멘토링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전문가들과 직접 대면하여 사업화라든가 지재권 확보, 회계, 회사 경영이나 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부분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가들한테는 컨설팅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니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사 네트워크는 공모전 같은 것부터 창업가들끼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관들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선배 창업가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비슷한 분야에 있는 창업가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행사도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죠. 공모전은 대표적으로 도전 K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대통령, 국무총리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도 엄청나게 큽니다. 방송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 있죠. 거기서 피칭 대회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러한 큰 무대에서 내 아이템에 대해 멋지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도전 K 스타트업은 국내 최대 규모 창업 경진대회이기도 한데요. 올해 대회가 지난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어떤 대회였는지 짧게 영상을 한번 볼까요? 355대 1이라 경쟁률이 엄청 치열한데요. 여러분도 멋진 창업 아이템으로 꼭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 지원 사업들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니 정부 지원금 받으면 자리 잡을 때까지 문제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지원 내용에도 최대 1억, 크게는 3억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평균 창업에 들어가는 소요 자금이 2억 9천 정도라 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지원금 하나만 받으면 크게 문제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원이라 해서 무조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정부 자금 정산하는 전용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돈을 쓸 때마다 입력해서 받는 시스템이고요. 아니면 사업비 전용 카드가 있는데 그걸 발급해서 그 카드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한 곳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만약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곳에 썼다면 사업 취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니 조심히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당연한 거겠죠? 필요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할 때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겠습니다 하고 제출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자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장비, 시설, 재료비, 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이 있고요. 대표자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지원 사업들도 있으니까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부 지원금의 종류와 어떻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짧게 사업명들이 몇 가지 나왔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초기 창업 시 받으면 좋을 추천 지원 사업들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